아니 BMW를 탄 사람이 갑자기 소나타를 탄다고? 이게 정당한 보상이야?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네, 최수영 변호사입니다. 차가 사고 나서 렌터카를 빌렸는데 예전에 보험회사들이 렌터카를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차를 빌려줬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동급 차량만 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BMW 520을 타고 있다고 가정하죠. 잘못해서 사고가 났어요. 렌트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동종 차량인 BMW를 빌려준가 아니면은 독일 3사인 벤츠나 아우디 이 정도를 빌려줬어요. 지금은 동급 차량 520D라고 했으니까 2000cc죠. 소나타를 빌려줍니다. 네. 근데 이게 맞는 거냐 아니냐라고 해서 표준약관이 사실은 그렇게 동급 차량으로 해주게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법원에서 동종 차량으로 줘라 라고 결론이 났어요. 네네. 약관에서와 달리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는지가 궁금해서. 아, 그렇군요. 네. 이 부분은요, 딱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재판으로 갔을 때는 약관을 기준으로 안 삼아요. 이럴 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아니 변호사님, 그게 어디에 근거합니까? 약관에? 약관에 근거합니다. 약관에 어떻게 근거하냐면 보통 거의 약관의 자동차 종합보험의 약관 10조 그 언더리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판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많은 사람이 놓쳐요. 보통은 왜 소송으로 안 가고 합의로 끝내잖아요. 그렇죠. 상품은 합의입니다. 합의 상품이에요. 보험은 합의 상품이지 재판 상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합의가 안 됐어. 근데 판사님한테 저희 재판을 이 합의 상품의 기준에 따라서 해주세요. 그러면 재판관이 뭐라고 할까요? 아, 여기는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약관으로 기준은 합의 상품이니까 당사자들끼리 합의하십시오.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합의 상품인 약관에는 동급으로 돼 있어요. 예. 왜? 파는 사람 마음이니까. 동종으로 빌려주면 적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급은 배기량과 연식이 같은 게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데 소나타를 빌려줘요. 예. 약관에서는 왜? 아, 그렇게 상품을 취급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랬더니 저는 꽝 했으니까 대물 배상이잖아요. 그렇죠. 대물이죠. 대물 배상은 손해배상이거든요. 네. 그럼 손해의 기본은 뭐냐면 정당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BMW를 받았는데 손해 봤으니까 그동안 사용해야 될 차는 BMW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정당한 보상이지 않습니까? 그게 법률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으로 가면 약관은 나 몰라. 이건 합의 상품이잖아. 우리 재판은 법률상 기준으로 하는 거고 법리에 따르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 BMW를 탄 사람이 갑자기 소나타를 탄다고? 이게 정당한 보상이야? 동종으로 줘야지. 상품을 만들었던 사람과 그 상품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생뚱맞죠. 어쨌든 좋은 쪽도 생뚱맞고 안 좋은 쪽도 생뚱맞고 동종을 받았네? 근데 재판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죠. 정당하게 손해가 배상이 돼야 되고 정당한 것은 그 기준이 너무나 상식적이잖아요. BMW를 탔는데 왜 내가 소나타를 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약관에 있는 동급의 부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언제일 때, 소송으로 갈 때는. 대물만이 그렇진 않아요. 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인과 대물은 다 손해배상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꽝 부딪혔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손해를 입혔든 내가 상대방 손해를 입혔든 그러면 손해배상입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경락손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경락손해를 설명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새 차를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꽝 부딪혔어요. 수리를 했네요. 그러면 가격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쵸. 경락됐죠. 수리를 해도 회복되지 않는 경락. 이건 이미 중고차가 돼버린 거예요. 단가 생각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가치가 꾹 떨어진 거예요. 내가 1억에 샀는데 꽝 했더니 이제 한 5천만 원으로 네. 떨어져 버렸을 때 수리는 했지만 이제 1억으로 못 팔리는 거예요. 8천만 원으로는 안 팔려요. 그게 경락 손해인 그쵸. 거죠. 그런 경우에 합의 상품인 보험 상품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이. 수리비가 뭐 20번 초과되고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야 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기간이나 그 기준을 넘어가면 못 받느냐? 법원에서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경락 손해가 나온 것은 당연한 거지. 이게 수리가 크게 다쳤는데, 크게 부서졌는데 어떻게 이게 가치가 안 떨어져? 그 요건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럽니다. 약관상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재판 안 합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에 따라서 재판하는데 그 법리의 기준은 정당한 보상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딱 보니 이것은 경락 분명해 보이고 따라서 약관의 기준에 부합 안 되더라도 손해배상하세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해배상과 그것은 노는 장소하고 노는 논리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자동차 보험 그러면 약관만을 기준으로 하고 모든 게 약관으로 보는 거예요. 네. 세상에 보면. 보험사고 합의할 때만. 합의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떠나는 순간 소송으로 가는 순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동급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죠. 오히려 동급으로 약관을 만들었다라는 게 괘씸한데? 네. 사실 좀 네. 그렇게 약관이 바뀔 때 이게 2017년에 약관이 바뀌었었나?
되게 이상하고 의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보험회사는 주식회사 바뀌면 아 적자구나, 손해를 덜 보려고 바꿨네, 이렇게 가야지. 이해가 안 된다, 그건 우리가 이제 정책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왜 이윤을 남기려면 상품을 바꿔야죠. 만약에 고급 브랜드의 외제차를 타시는 분이 사고를 났는데 동급 차량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면 어필을 해야 되겠네요. 네, 어필을 하면서 나 안 그러면 소송으로 가서 정당한 부분으로 대차료를 지급받을 거예요 라고 한 부분인데, 이제 이것은 성향과 결정의 문제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재판으로 가면 또 시간도 걸리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따져볼 일입니다. 그런데 재판으로 가겠다는 거하고 그냥 그렇게 하나보다 하는 거하고는 그래도 좀 더 물어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재판으로 갔을 때 문제를 계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 구조를 아는 사람만이 선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합의의 문제에 있어서도 재판을 가는 것을 전제로 합의하는 거하고 재판을 전제로 하지 않고 합의하는 경우에는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에서 달리는 거죠. 그런 부분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렌터카 관련해서 어떻게 동급 차량을 받아야 되냐, 동종 차량을 받아야 되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